4월에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마이애미에서 개최하는 비트코인 행사가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연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사를 보시면은 엘살바도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세일러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앱으로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지금 업비트에 거래되고 있는 스트라이크 아닙니다. 잭 멜러스 이 사람 나오고요. 그리고 돈 남은 누나, 지금 뭐 캐시우드가 조금 명성이, 이제 사람이 이제 뭘 잘 맞춰야지 막 열광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요즘 무너진 모습 좀 보이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미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비트코인 강세론자입니다. 최근에도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MBC 뉴스에 지금 나오는 거 보이고 계시죠. 신 비트코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주목이 되는 게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번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또 관심이 생겼다고 최근에 또 고백을 했고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피터 틸 아주 유명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 창업했고, 일론 머스크는 사업자의 길로 갔고, 피터 틸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길로 갔죠. 그래서 페이스북 초창기 투자자로서 되게 또 유명한 사람 여기 또 있고, 랜설리 폼폴리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다고 하네요. 또 그 밖에 연사들 또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암호화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고요. 오르는 날도 있지만 내리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지금 시장의 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협력, 상품과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 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으나 좀 투기를 좋아하고 당장 급상승을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암호화폐가 이런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주식과 같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요. 지금 이렇게 트윗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한 회사에 대표로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을 트윗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막 펌핑을 시킵니다. 트위터, 특히 트위터를 이용해가지고 막 펌핑을 시킵니다. 주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였으면 잡혀가죠. 근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 이전과 같이 트윗으로 막 몰려서 막 펌핑하고 이런 것들, 많은 제약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 전전 영상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심하자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요, 당장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얘기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크립토 시장, 제가 느끼기에는요, 2017년부터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들어와서 투자하신 분들, 이 두 그룹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진정한 하락장을 겪어본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되게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작년 5월 그렇게 부처빈 맞고 떡락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1년도 지금 안 지났는데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아무래도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넌 언제 돈 벌 거니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플랜 B 비트코인 가격 예측, 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서 6개월 전에 올린 적이 있었죠. 이제는 좀 글을 어느 정도 이제 참고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오른다는 얘기가 안 된다고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들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결론은 지금 플랜 B, 뭐 언급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제 또 다른 거 갖고 가다가 또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 그렇게 막 여러분 평생을 막 믿어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투자 소신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계속 영원히 오르는 것 없죠. 그러니까 본인과 욕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많이들 보셨죠? 모두가 주식에 열광하는 사이 그들은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한테 많이 그러십니다. 너 그럼 언제 돈 벌 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남들이 공포에 있을 때 이 영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영상 제작 일자가 2020년 3월 21일입니다. 이때를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잖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때예요. 이때 저는 저 영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때 내놓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걸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2세대 비트코인 마이닝 칩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어떤 공격 받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ESG.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POW니까 전기 많이 쓴다, 친환경적이지가 않다 해가지고 ESG 문제를 많이 걸고 넘어지고 있죠. 근데 인텔에서 2세대 비트코인 마이닝 칩 출시를 해가지고 ESG를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 ESG에서 친 ESG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마이닝 칩 개발한 데는 이전엔 중소형에서 이제는 대기업이 움직입니다. 이전에 중소형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는 큰 투자 회사들이 움직입니다. 점점 암호화폐 시장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되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요. 이런 기사는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4년간 무조건 상승 쏟아지는 낙관론 이렇게 나옵니다. 2100만 개잖아요. 비트코인 개수가. 그래서 1900만 개까지 채굴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비트코인 약 한 10% 남았습니다. 그래서 4에서 5년간 이제 대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물론 희소하고 그리고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갖는 것도 나중에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를 주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장기 투자자이지 대부분 실제 행동은 단기 투자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하락과 횡보를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밑에 그 신뢰하는 만큼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곧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 집중해야 됩니다. CBDC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디벨롭해서 추가 영상을 만들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2022년 글로벌 CBDC 인덱스 및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함에 따라 두 화폐가 공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에 대한 투명성이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 이 CBDC 관련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발행을 고려 중이다. 그래서 CBDC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랫폼을 무엇이 쓰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쓰는 그 플랫폼을 주목할 필요도 있고, 요즘에 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불어 주목할 필요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보건테라 설립자가요, 비트코인 UST라고 하죠. 거기는 디패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동적. 최근에 웨이브 지금 가격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금이 없을 경우, 그리고 너무 대출을 해가지고 이걸 돌려버리면은 레버리지가 껴버리기 때문에 좀 감당할 수 없는 지형이 됩니다. 근데 일단 도건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테라 UST 잠재적 디패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조금 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시장은 하루에 200억 달러 이상이 회전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유동적일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즉 이 세계 안에서만 도는 스테이블 코인 좀 조심할 필요 있다 해가지고 마이사운드 와이즈의 창립자이자 매크로 이코노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타샤라는 사람이 이제 USDC랑은 다르다. 이 UST는 얘는 암호화폐 세계 내에서 돌고 도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즉 외부에 있는 새로운 자금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안이 세계 안에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결국 레버리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뒷받침하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런 거 비슷한 모델 많이 나오고 있죠. 업비트 상장한 셀로, 이거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죠. 지금 셀로 커넥트 4월 4일부터 5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셀로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플랫폼 안에 들어간 녀석이고, 자, 이거 코인베이스 벤처스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셀로가 들어가 있죠. 코인베이스와 관련 많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로제타 프로젝트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셀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로라는 녀석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거 좀 가지고 있었던 지가 좀 됐었습니다. 꽤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업비트에 상장돼 있을 때 느낌상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셀로가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처음 나와 있는 게 2020년 5월 24일입니다. 2,000원. 크게 올라갔을 땐 5, 6,000원. 또 여기 다시 2,000원대.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 뭐 8,000원, 9,000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요 2, 3,000원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지금 5,8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셀로라는 녀석은 여기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요 계속 이 가격 안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오른다는 겁니다. 다른 코인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오르는 녀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요. 하지만 셀로는 아주 이상한 코인 아니다. 요러한 근거로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코인 아니다. 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장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횡보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2024년에는 그 다음 번째 반감기가 오고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SBDC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이 시기 속에서 단기적인 흐름에 신경을 써가면서 애를 태우는 것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차곡차곡 지식과 그런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